2020년은 코로나와 미국 대선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선거가 11월, 4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정체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차 파도 단계로 접어들고 백신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차기 정부 인수위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인수위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순서대로 코로나, 경제, 인종차별, 그리고 기후변화를 최대 우선순위 이슈들로 다루고 있는데 외교 안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미국은 전통 동맹 관계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삼은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올해에 대한 평가부터 하고 내년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으로 무역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채 중국 정부와 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와 심각성을 발표하면서 미중 관계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할권과 역할을 테크놀로지 부문으로 넓혔고 수출통제개혁법을 통해 기존 미국 수출관리 규정을 수정하여 3D 프린팅, 로봇공학, 퀀텀 컴퓨팅, AI, 보안 기술들을 통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국익과 외교안보 정책에 해로운 중국 기관 270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이 중 152개가 2020년에 지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교환학생 비자를 모두 취소하였고 법무부가 2018년에 시작한 중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스파이 활동에 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였고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은 수차례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회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법안들을 추진하였고 추가 조치들이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반중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자유의 항행 해상작전 또한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폰업은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그 횟수가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이 취한 조치 중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문제는 대만인데 최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약 41억 달러 정도의 무기 구매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지난 8월에서 9월에는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경제차관이 순서대로 대만을 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모두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2021년을 전망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살펴보시면 중국에 대한 정책은 매우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차기 정부의 입장인데 중국에 대한 입장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미국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커트 캠벌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민주당 내의 대부분 의견은 트럼프가 중국의 약탈 행위를 진단하는 데 대체로 정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과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미중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 4월호 Foreign Affairs지에 집필한 논설에 의하면 차기 정부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치를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원칙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차기 국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은 테크노 민주주의와
테크노 독재 정권이란 개념을 가리키며 바이든 정부는 테크놀로지가 독재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모든 개인의 자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당선자가 거론한 주제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인데 미국의 경제력과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말하는 공정한 무역은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보다 넓은 사회적 글로벌 이슈들을 통상과 엮어 다루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가치 외교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미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에 혼자 맞서기보다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규칙, 규범 및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몇 가지 추가로 예측 가능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다자협력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지난 4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회원권을 종료한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제 사업국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에 체결된 유엔 이주 협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동안 존재감이 없어 보이던 APEC 또는 EAS와 ARF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 중 이란과 러시아와 연관된 이락 핵 협정과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전략 무기 감축 협정, 그리고 항공 자유화 조약에 대한 각 상대국의 입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인데요. 미국이 신뢰를 되찾지 않는 한 2024년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협약은 상대 국가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는 강대국 경쟁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에 대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월 5일에 치러질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이러한 입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지아 두 상원 의석을 확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극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군비 감축 입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만약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한다면 다른 결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